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하자. 내 아내와 몰래 바람 피운 남자가 내 사무실에 나타나 내게 그렇게 말했다. 도와줄 수 없겠냐?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너한텐 내가 빚진 거 없어. 진우야. 내가 만든 혼란 속에서 살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혼이었지만 결말은 단순한 파국이 아니었다. 이건 배신의 전형적인 패턴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복수와 재탄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겉으로는 조용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되었고 복수는 분노가 아닌 존엄한 무관심으로 완성되었다. 당신의 아내가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자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기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라는 뻔뻔한 평가라면, 수년간 피땀 흘려 일군 커리어와 인생을 부정당하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그 선택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이다. 아내 서연은 자신보다 낫다고 믿은 남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자신들이 선택한 삶에 자멸해가는 사람들과 그 아래 깔려있던 진실이 드러날 때 그 어떤 복수보다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이 펼쳐진다. 이제 이야기의 첫 장으로 돌아가 보자. 폭풍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내 서연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나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날 저녁 그녀는 주방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나는 퇴근해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소파에 몸을 기다리던 찰나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가볍고 날씨 이야기만큼 무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속은 소용돌이쳤지만 목소리는 침착을 가장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뻔뻔함이 더 숨막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덧붙였다. 나랑 비슷한 눈높이에서 일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좋아.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일을 안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바닥부터 쌓았다. 묵묵히 커리어를 쌓았고 지금은 연봉 6억을 받는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걸 알지 못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았고 그녀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사는 척했지만 사실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새벽 출근, 밤늦은 귀가. 그녀는 그것마저 무기력함으로 해석했고 나는 그 무관심에 말할 의지도 잃었다. 그렇게 그녀는 내가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 확신했고 나는 그 착각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나는 부엌 조리대에 기대 선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래, 단호하진 않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다시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좋다고 했어, 서연아. 원한다면 붙잡지 않을게.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익숙한 표정을 되찾았다.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미소였다. 잘 됐네. 변호사랑 다 얘기 끝났어. 이달 말까지 사무실 정리해서 나가줘.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집이 아니라 내가 계약한 월세 사무공간일 뿐이었다. 문제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 순간의 균열이 본질이었다. 알았어. 나는 짧게 답하고 2층으로 향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 그건 누군가의 반응을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주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에너지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서연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를 실패한 결혼의 책임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가 매달리고 눈물로 매무새를 풀기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일상 곳곳에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빨래 개는 방식, 리모컨 놓는 위치, 커피 내리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그녀는 날 흠집내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마치 날 악역으로 만들고 스스로 피해자인 척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다. 그리고 김진우, 내 가장 친했던 놈. 그 이름이 자꾸 입에 오르내릴 때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진우가 그러더라. 진우가 추천했어. 친구니까, 우리 둘 다 아는 사이니까 그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은 말끝마다 흘러나왔고 서연의 표정엔 전에 없던 온기가 스며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진우와 점심을 먹고 돌아온 그녀는 입꼬리를 올린 채 뺨을 붉히고 있었다. 그 미소를 나는 몇 년 동안 본 적 없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진우가 한 말인데 당신은 몰라. 이해 못할 거야. 그때 알았다. 나는 이미 이 결혼의 외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 뒤로는 더 명확해졌다. 카톡을 보내고 황급히 화면을 잠그는 손, 진우와 약속이 있는 날마다 바뀌는 옷차림, 내가 묻기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항상 같았다. 우린 그냥 친구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는 말, 그건 죄책감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방어였다. 그래도 나는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물어봤자 그녀는 끝까지 부인할 거고 나는 편집증적인 남편으로 몰릴 테니까. 그래서 눈을 감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그녀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착각하게 두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쌌다. 서연은 문가에 기대서 비웃듯 물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살진 정했어? 그 말투엔 혐오가 서려 있었다. 나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그녀를 바라봤다. 내 걱정은 마. 나는 아주 잘 지낼 거야. 그녀는 내 차분한 태도에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야 할 거야. 다음 주말에 진우랑 여기서 집들이 할 거거든. 그때까지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내 집에서 내 가장 친했던 놈과 그 배짱은 감탄스러울 정도였다. 걱정 마. 나는 어깨에 가방을 매며 그녀 곁을 지나치며 말했다. 그 전에 훨씬 먼저 사라져 줄 테니까. 그때 그녀 입꼬리에 피어난 승자의 미소. 그녀는 확신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서연은 몰랐다.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방금 내 손에 불씨를 쥐어줬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불이 어디까지 번지든 기꺼이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가 불을 질러 모든 걸 태우려 한다면 나는 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그 불길이 그녀와 진우를 삼킬 때까지. 가장 강력한 복수는 언제나 고요하게 온다. 고함도 울분도 필요 없다. 기다림이다. 상대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내려갈 때까지. 묵묵히 곁에서 삽을 들고 서 있는 일. 배신은 천둥처럼 오지 않는다. 불꽃처럼 요란하지도 않다. 익숙한 말투와 무심한 눈빛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면 이미 모든 게 천천히 썩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 서연의 이혼 선언은 첫 번째 균열이었다. 진짜 파열은 그녀와 진우의 이름이 함께 엮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졌다. 김진우, 내가 가장 믿었던 남자. 그를 의심하지 않은 건 그만큼 나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이었다. 뒤늦은 깨달음은 언제나 가장 아프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짐을 싸던 중이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다. 느긋한 미소,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단 듯 문턱을 넘었다. 민준아, 요즘 어때? 그는 여전히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인 양 굴었다. 적어도 그렇게 행동하려 했다. 나는 짧게 대꾸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벽에 기대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서연한테 들었어. 너 이사 간다며? 도와줄까 해서. 도움. 지금 내 삶을 망가뜨린 내가?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짐 싸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머뭇거렸다.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뻔히 보였다. 인사하러 온 게 아니다. 이제 이 집은 그의 거지라는 걸 확인하러 온 것이다. 있잖아. 그는 살짝 진심인 척하며 말을 이었다. 힘들겠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예측 불가하잖아.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눈앞에 섰다. 맞아. 진우야.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말이야, 가끔은 자기가 한 짓이 정확히 돌아오기도 하지. 그의 미소가 흐트러졌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철저히 무시했다. 넌 원래 쿨했지, 민준아. 나쁜 감정 없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대답이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의 차가 사라지는 걸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침대에 누워 나는 모든 조각을 하나씩 이어붙였다. 배신의 단서들, 침묵 속의 균열, 무너진 신뢰.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감정에 휘둘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다. 나는 결코 수동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묵묵했을 뿐이다. 관찰했고, 기록했고, 그리고 준비했다. 그들이 해피엔딩을 꿈꿨다면 그 착각의 대가는 곧 돌아올 것이다. 며칠 뒤, 법원 조정실, 서연은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등장했다. 몸에 꼭 맞는 고급 원피스, 계산된 미소, 그 뒤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진우의 존재. 조정실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이혼을 해결이 아니라 승리 선언으로 여겼다. 민준 씨, 이 일 질질 끌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담담한 척 조건을 내밀었다. 아파트, 가구, 내 저축 일부. 그녀는 내가 반발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괜찮아요. 전부.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입꼬리를 올렸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한 눈빛.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아파트는 사실 내 명의로 된 월세 사무실이었다. 그녀가 나를 내쫓을 권한조차 없는 공간. 그리고 저축. 그건 내 자산의 작은 조각일 뿐이었다. 진짜 돈은 그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 다른 이름, 다른 계좌, 완벽히 분리된 나만의 세계. 나는 모든 걸 내어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게임은 이제부터였다. 배신은 진실이 밝혀진 순간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이 판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서연의 SNS는 점점 조용해졌다. 과거엔 매 끼니, 매 드레스, 매 순간을 공유하던 그녀였다. 이제는 며칠에 한 번, 불투명한 창을 배경으로 찍은 무채색 커피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댓글도 줄어들었다. 우와, 예쁘다던 감탄은 사라지고 잘 지내? 같은 의미심장한 말들이 자리를 채웠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전히 허세를 포기하지 못했다. 명품 로고를 드러낸 채 사진을 올렸지만 그의 눈은 지쳐 있었다. 그늘진 턱선,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억지로 만든 듯한 웃음.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마주할 다음 장면을 예감할 수 있었다. 서로가 기대했던 삶과 실제의 무게 사이에서 균열이 더 깊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며칠 뒤 공동의 지인을 통해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요즘 진우랑 많이 싸운대. 진우가 통장도 숨기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서연이 이러려고 이혼한 건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더라.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건 내가 말해줄 필요도 없는 이야기였다. 시간이 대신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떠난 건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진짜 가치를, 그리고 조용히 쌓아올린 내 세계를. 어느 날 오랜만엔 아직은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잘 지내?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닫았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걸. 그녀는 후회했고 진우는 버거워졌으며 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내가 선택한 침묵은 가장 명확한 메시지였다. 어떤 설명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끝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침착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마지막 한 수를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던질 것이다. 어느 날 낯익은 번호가 화면에 떴다. 받아보니 옛 이웃이었다. 그의 첫 마디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민준 씨, 믿기 힘드실 거예요. 오늘 아침 서연이네 집에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월세가 석 달째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웃음은 통쾌함이라기보다 무너짐을 예고한 탑이 드디어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는 관주였다. 이제 나는 내 삶에만 집중했다. 복잡한 감정 대신 실체 있는 성취에 몰입했고 그 결과는 수치로도 시간으로도 명확히 증명되었다. 사업 제휴와 투자 수익이 맞물리며 수입은 빠르게 상승했고 연봉 외에도 다양한 부수입이 더해지자 나는 마침내 도시 중심의 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이전의 삶과는 결이 다른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유리창, 자동화된 시스템, 밤마다 바뀌는 야경은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만든 새로운 상징이었다. 그 모든 것은 과시가 아니라 묵묵히 버텨낸 시간의 증표였고 복수보다 더 분명한 내 회복의 선언이었다.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다. 서연이었다. 몇 달 만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 잘 지내?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나는 잠시 텍스트를 바라보다 짧고 간결하게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잠시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진우랑 잘 지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빠듯하다. 그 단어가 지닌 애매한 해피는 곧이어 현실로 다가왔다. 일주일 후 나는 한 미팅을 마치고 나오다 건물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서연은 전보다 달라져 있었다. 피로와 초조함이 얼굴에 묻어났고 그 빛나던 자부심은 희미해져 있었다. 민준 씨,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엔 몇 년 전엔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바로 불확실함.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지만 바빠.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게.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의 얇은 가면 뒤의 균열은 숨기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며 조용히 속으로 되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과응보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자신들의 발밑을 무너뜨릴 불씨를 직접 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선택의 결과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조여가고 있을 뿐 그것을 나는 단지 지켜보았다.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묵묵히 웃으며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복수는 항상 말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잊고 지냈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새로운 인연들도 하나둘 늘어갔다.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으로 충만해 있었다. 물론 서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공동지인들을 통해 혹은 우연히 전해 듣는 소문 속에서 그녀와 진우의 소식은 어김없이 도착했다. 미납된 공과금, 다툼, 그리고 늘어가는 빚.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 두 사람이 월세집에서 저녁 파티를 열었는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정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했다. 민준아, 넌 봤어야 했어. 서연이 얼굴이 새빨개졌어. 진우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다들 알았지.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 퍼지는 만족감에 몸을 맡겼다. 그것은 단순한 고소함이 아니었다. 그들의 실패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들은 배신으로 저울을 기울였고 이제 삶이 조용히 그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진우와 마주쳤다. 그는 한때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초췌한 얼굴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구직 사이트를 스크롤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모습. 그는 나를 처음엔 못 봤다. 나는 잠시 그를 관찰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앉아있는 남자.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아.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우야, 요즘 어때?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물음으로 돌려줬다. 내가 먼저 말해보지. 그는 눈을 피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눈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뭐, 그럭저럭. 알잖아.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이 길어지도록 놔두었다. 그는 불편해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갔다. 그 짧은 만남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진우는 무너지고 있었고 서연의 반짝이던 삶은 이제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서연의 연락은 더 자주 왔다. 처음에는 모호한 메시지들이었다. 잘 지내? 가끔 생각나.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탐색 중이었다. 내가 그녀를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떠보는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답하더라도 간단하고 무미건조하게. 결국 그녀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우린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 나한테 친구가 필요해. 친구.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나를 마치 낡은 신문처럼 내팽개쳤던 그녀가 이제 삶이 휘청이자 구명주처럼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침묵했다. 악의도 감정도 아닌 단순한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삶을 나는 굳이 고쳐줄 이유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높이 날아올랐다. 기회는 계속 이어졌고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듭했으며 삶은 평온하면서도 목적이 분명했다. 나는 그들과 맞설 필요도 없었다. 비난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 나의 성공, 그리고 나의 행복, 그것이 나의 복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답장 없는 메시지들, 공동 지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 근황, 우연한 마주침 속에서 보게 되는 나의 당당함. 그들은 그 모든 순간마다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질 때 나는 더 단단한 세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 복수는 요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고 정교했으며 완전했다. 그들의 몰락은 갑작스런 폭발이 아닌 스스로 초래한 질척한 붕괴였다. 나는 멀리서 그 전개를 지켜봤다. 서연은 여전히 화려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SNS는 점차 조용해졌고 사진들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의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진우는 한 벌의 정장을 여러 번 입기 시작했다. 서연의 브랜드 의류는 점차 저렴한 대체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적인 소식이 도착했다. 민준아, 이 소식 들으면 좋아할 거야. 서연이네 완전히 곤란에 빠졌대.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눈썹을 살짝 올렸을 뿐. 월세 몇 달 밀려서 곧 쫓겨날 거래. 시적인 정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싸워서 손에 넣었던 그 집,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 내놓고 이제는 월세조차 밀려 퇴거 위기에 처했다는 것. 더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해고당했고 서연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도 혐오했던 일하지 않는 남자. 그 비난의 대상이던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제 삶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메일을 정리하던 중 서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 씨,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나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별로 좋지 않아. 진우랑 나 좀 많이 힘들어. 혹시 잠깐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잠시만 지금 이 시기를 넘기게. 약간의 돈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짧고 스스로도 모르게 터져나온 쓴웃음이었다. 나를 떠나고 조롱하고 새 남자와의 삶을 과시하던 그녀가 이제 내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안타깝네. 하지만 미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너희 둘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그녀의 답장이 늦었다.
그리고 그 침묵 너머로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 씨, 제발. 딱 한 번만. 이걸 굳이 큰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말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그들이 만든 수렁은 그들 스스로가 빠져나와야 할 문제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동 지인을 통해 새 소식이 들려왔다. 서연이네. 결국 쫓겨났대. 집주인이 더는 못 참겠다고 했대. 이젠 도심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로 옮겼대. 나는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승자의 기쁨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내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그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을 뿐. 서연은 안정과 신뢰를, 현실도 버티지 못하는 환상과 바꾸었고, 진우는 그 뿌린 대로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식료품점 통로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카트는 PB 상품들로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기력만이 남아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순간 멈칫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민준 씨. 서연아. 나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자만과 우월함으로 빛나던 그녀는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잘 지내길 바래.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당신도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카트를 밀어 통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만족감,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바로 이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아무 행동도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삶이 이미 나를 대신해 답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되새겼다. 인과응보는 때때로 어떤 복수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들의 붕괴는 점점 속도를 더해갔다. 서연과 진우 같은 사람들은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만든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구제해 줄 구세주를 찾으며 허우적댄다. 어느 날 아침 고객과 통화를 막 마쳤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녀일 거라는 걸 알았다. 순간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박민준입니다. 익숙한 떨림이 담긴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무슨 얘기? 서연아? 모든 것에 대해서요. 진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나는 눈썹을 들어올리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 그건 내가 이혼 서류 들고 왔던 날 끝났어. 진짜 용건이 뭐야? 잠시 침묵. 그리고 낮아진 목소리. 우린 많이 힘들어요. 민준 씨.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무슨 도움? 나는 모르는 척 되물었다. 경제적으로요.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넌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떠났잖아. 내가 야망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해서 날 버렸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치워주길 바라는 거야?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냥 잠깐 흔들린 것뿐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넌 그 흔들림을 위해 모든 걸 버렸어. 진우가 더 나은 선택이라며 당당하게 갔잖아. 그러니 지금도 그 선택 안에서 살아. 넌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 나한테 기대지 말고. 나는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었다. 다음 만남은 전화가 아니었다. 직접적인 대면이었다. 일주일 후 서연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비서의 제지를 무시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 맥없는 얼굴. 한때 세련됨의 상징이었던 여자는 이제 절박함 그 자체였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나는 조용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말해. 요점만. 서연은 잔뜩 짓눌린 얼굴로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자신은 그저 작은 부탁을 하고 싶을 뿐이라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연아, 넌 너의 선택을 했잖아. 날 떠나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지. 그 결과 지금 어때?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 당혹, 그리고 자존심이 뒤엉킨 표정이었다. 민준 씨,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요. 당신은 이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넌 날 무능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날 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그 삶이 무너지니까 나한테 구걸하러 왔어? 미안하지만 난 너한테 빚진 게 없어. 바로 그때였다. 마치 드라마라도 찍는 듯 진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한때 깔끔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아,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남자 대 남자? 그거 내 아내랑 몰래 자면서 나한테 웃던 식으로?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실수였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 잠깐만, 정말 잠깐만 도와줄 수 없을까?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내 등을 찌르고 거짓말하던 놈이 이제 와서 구제해달라고? 와, 그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진우는 얼굴이 벌개지며 분노를 억누르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게까지 재수없게 굴 필요는 없잖아. 민준아.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진우야, 난 너한테 단 하나도 빚진 거 없어. 이건 전부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 순간 서연이 나섰다. 애원하듯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발요, 민준 씨. 우리 정말 절박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침착하지만 냉랭하게 말했다. 절박함이 배신을 지우진 못해, 서연아. 너희는 너희 선택을 했고 이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해.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말없이 나가라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완전한 종결감을 느꼈다. 그들은 한때 나를 깔보며 웃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무엇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나를 부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들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배신은 스스로에게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진우와 서연은 그 혼돈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깊이 갈라진 균열 위에 서 있었다. 그 끝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지인 유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민준아, 이거 들으면 기절할걸. 진우가 다른 여자랑 바람났대. 서연이랑은 이제 끝이야. 나는 한동안 참았던 웃음을 마음껏 터뜨렸다. 설마 진심이야? 진짜야. 새로 구한 직장에 있는 젊은 여자라는데 서연이가 진우 문자 보다가 딱 걸렸대. 카페에서 공개 난리 났다고. 커피를 얼굴에 뿌렸대, 진짜로. 나는 상상했다. 거만하게 웃으며 날 떠났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내던지는 모습. 참으로 완벽했다. 아이러니의 정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음 파트에서는 진우와 서연의 파국, 그리고 민준의 완전한 승리와 해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진우가 문자로 주고받던 여자는 단순한 일탈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새 직장에서 만난 여직원에게 빠졌고 그녀는 서연과는 정반대였다. 젊고 충동적이며 어떤 관계에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 진우는 그걸 자유로움이라 착각했고 그 여자를 위해 모든 걸 던질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서연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다. 답을 요구했고 정리하라며 몰아세웠다.
하지만 진우는 늘 그랬듯 회피했다. 그는 재정난조차 서연 탓으로 돌렸다.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라며 무능의 책임을 전가했다. 그들의 다툼은 동네의 흥밋거리가 되었다. 이웃들은 새벽까지 들리는 고함을 이야기했고 서연이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는 말도 들려왔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는 집을 나갔다. 서연은 낡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다. 남은 건 밀려드는 월세 고지서와 쌓여가는 공허함뿐. 그즈음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얽혀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우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그 인간을 믿었다니. 스스로가 한심해요. 나는 침착하게 의자에 기대어 그녀가 말하고 싶은 만큼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민준 씨, 나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그 관계 역시 오래가지 않았다. 진우는 곧 직장을 잃고 여자에게도 버림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하류 인생의 굴레를 돌기 시작했다. 반면 서연은 직장도 없고 저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가족은 그녀의 반복되는 문제에 지쳤고 친구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녀가 진우와 함께 만들려 했던 인생은 그저 잿더미 위에 쌓인 허상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하나의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 업보가 내 목까지 처리해줬다. 진우와 서연처럼 조작과 배신으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의해 자멸할 운명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번성하고 있었다. 내일은 호황이었고 삶은 고요했고 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밝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나는 완벽하게 복수했다. 이혼은 나의 끝이 아니었다. 그건 제 출발이었다. 나는 도시 중심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미니멀 가구,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려주는 도시의 풍경. 커리어는 더욱 성장했다. 계약은 끊이지 않았고 연봉은 7억을 돌파했다. 전문성은 강연과 투자 제안으로 이어졌고 이 모든 것은 조용한 복수이자 나를 위한 승리 선언이었다. 인간관계도 정비됐다. 먼저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연락해왔고 새로운 인연들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내 삶에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알게 되었다. 과거엔 서연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를 잃었지만 지금 나는 내 감정, 내 욕망, 내 가치에 귀를 기울였다.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상담사가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책임이 없어요. 당신은 그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만 책임이 있어요. 그 말은 내 삶의 신념이 되었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과거엔 잊고 지냈던 내가 사랑하던 창작, 사진과 일상을 담은 블로그는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재건의 서사에 공감했고 나는 상처를 콘텐츠로 통찰로 승화시켰다. 서연과 진우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고문이 되었다. 최신 소식은 언제나 같았다. 더 많은 실수, 더 많은 후회, 더 많은 드라마. 공통의 친구가 말했다. 민준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내가 너였으면 진작 뒤집었을 텐데.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있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업보를 살고 있어.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복수할 필요도 원한에 잠길 필요도 없었다. 나는 행복해지느라 바빴다. 밤이면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배신, 절망, 분노, 그 모든 걸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내가 한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다. 서연과 진우는 그들의 과거에 묶여 무너졌지만 나는 내 미래를 건설했다. 그것도 더 크고 더 밝고 더 고요하게. 이건 이제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